안녕하세요. 우리는 이미 선을 넘은 녀석들이 예! 예! 저는 역고 미셸이고요. 저는 다시 역사 개그맨 역계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역계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냥 구간이 명간이에요. 괜찮아. 역계 좋네요. 자, 오늘 역판사 박지훈입니다. 맞네. 집도 판교시죠. 역판교. 네. 좋습니다. 네. 판교역. 네. 저희 오늘 또 의상을 보시면은 요게 아마 근전시대 뭐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모던 타임스라고 해서 모던 타임스. 그 모던 걸 모던 보이. 딱 미스터 션샤인이네요. 맞아요. 그때 오시죠. 김태리 씨. 개화걸. 개화 여성. 개화걸. 개화된 여성이라 그러죠. 신여성. 모던 신여성. 그리고 약간 뭐랄까 저는 판사. 일제 부역 판사. 약간 이 느낌은 경성법원에 일제에 협력하는 판사의 느낌이 들어요. 아, 그래요? 그렇긴 해? 약간 느낌상. 옷이 완전 자기 옷 같아요. 일본말 잘할 것 같아요, 왠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앞잡이 이런. 아니 그래서 아까 전에 저기 차 타고 오는데 갑자기 쫙 우리가 빨리 온다고 좀 약간 과속을 해서 물론 그 규정 속도 안에서 과속을 했는데 네. 앞에서 차가 끼어들길래 제가 빡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아니야 다를까 뭐라는 줄 알아요? 난다요 일본 복장이 뭐죠, 근데 복장이? 이게 좀 애매모호해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독립군 복장인가요? 독립군 복장으로 한복군? 해도 돼요. 왜냐면 초기 독립군 같은 경우에는 복장이 없었어요.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색이라 그러잖아요. 네. 없었어요. 일단은 뭐 독립군으로 하죠. 대한독립 만세! 네. 7.18을 쳐난다! 난다고요! 이봐 아까 참 브레이크 밟았을 때 쳤다니까. 시끄럽다 이것들아. 우리 아가씨 앞에서.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일본 그러면 그 지난번에 하다만 얘기 있었어요. 친일파. 그 친일파도 문제지만 네. 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일제 부역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밀정 네. 또 있고 암살. 그게 다 이제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안타까운 얘기들인데 거기서 보면은 진짜로 이제 밀정이 있었나 아니면 암살을 하려면 암살 대상이 있었나 다 있었죠. 밀정이 이제 우리 영화로 했었는데 이중 스파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독립운동 하다가 일제에 검거가 된 거야. 그런데 너무 검거가 됐는데 일제 입장에서는 이 독립운동을 막기 위해서는 그 안에 첩자들이 있어야 되거든. 첩자를 갑자기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검거된 사람을 고문을 해서 풀어주는 대신에 너 가서 정보를 달라. 스파이를 짓을 해라. 그런 게 대부분 밀정인 거죠. 그래서 그 영화도 나오지만 실제로는 한 번씩 검거되다 돌아온 사람이 밀정이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그 영화 이제 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송강호 씨가 그 황옥이라고 실존 인물이에요. 남자인데. 네. 그렇죠. 황옥이라고 그 실제로 이 조선인인데 이제 일본 경찰이 된 실존 인물인데 그렇죠. 그걸 이제 바탕으로 만든 게 이제 밀정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언제냐면 딱 그 1919년도 3일 운동 바로 직후인데 의열단이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저희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의열단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 전지현이 있었던 게 의열단. 그거는 암살이고. 의열단은 이제 이병헌이죠. 저기 약산 김원봉 선생이니까 김원봉 선 이병헌이 김원봉 선 역할을 했으니까 그렇죠. 약산 김원봉 선 의열단장이죠. 그러니까 정의를 맹렬하게 우리가 쟁취하자 해서 의열단인데. 의혈단이 아니고. 그래서 의혈단이 무슨 나는 또 피로 맺은 뭐 이런 건 줄 알았지. 열단.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건 3.1 운동이 이제 일어난 다음에 뭘 하냐면은 청산리 전투가 일어나요. 저기 1920년도에 네. 그 김좌진 장군. 그 간도에 있던 일본 애들이 큰 피해를 당해요. 피해를 당했다는 말을 좀 하긴 그렇고 우리가 큰 전과를 이루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애들이 또 뭘 하냐면 자기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간도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을 다 죽여요. 네. 간도 참변이라고 하는데 1920년도에 공식적으로만 3,4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기록에 남아있으면 뭐냐면 일단 마을에 조선인 마을 들어가가지고 불을 질러요. 불을 지른 다음에 튀어나오는 조선인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쏴 죽여요. 애들도 죽이고. 여기에 격분을 한 조선인들, 특히 약산 김원봉 선생 등등등이 일본과 무슨 타협, 평화협성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없다. 피에는 피, 눈에는 눈. 저 새끼들이 빠가야로들이 무력으로 나오면 우리도 무력이다. 테러인 테러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도 총을 잡자 해서 만든 것이 의열단인데 그 영화 보면 그 실화를 바탕으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면 김상옥이라고 원래 있었어요. 김상옥이라고. 열사예요. 김상옥 열사라고 거기에서는 박휘순 씨가 그 역할을 했거든요. 그 영화 밀정에서는. 그러니까 조선 최고의 총잡이였어요. 김상옥 열사라고 해가지고.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1920년대 추운 겨울에, 2023년이구나. 그 일단 그 종로경찰서가 어떤 데가 있냐면 모든 독립군들을 다 잡아서 고문하고 학대를 했던 일제의 심장. 그냥 이런 거지. 종로 경찰서랑 서대문 형무소. 이게 우리 독립운동을 죽이고 괴롭히고 탄압했던 곳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폭탄을 던진 거죠. 그죠, 일부러. 맞습니다. 상징적으로. 저는 거기가 그 살던 데여가지고 결혼 전에 본가가 그쪽이거든요. 몇 번 잡혀가지고 종로경찰서에 왜 술 먹고 다니지 말라고 하잖아. 바로 건너편 고등학교 다니고 이래갖고 무서운지 모르고 그냥 늘 있는 경찰서였던 거예요. 지금도 그 위치 있어요. 예, 똑같은 비슷해요. 위치에 네. 있어요. 왕국역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열사들이 이제 독립투사들이 다 잡혀 있으니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적의 심장에 폭탄을 던진 거예요. 김상욱 열사가 던졌어요. 종로에서 일단 우르르 잡으러 나오니까 후암동으로 튄 거야. 지금 그 대우빌딩 뒤에요. 네. 거기 숨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부른 거야. 저기 숨어 있다고. 밀고 한 거. 밀고. 김상욱이 숨어 있다고. 17명. 일단 맞아요. 17 맞아요. 제가 그러니까 20명. 제 마음대로 그냥. 아니. 역시 이게 본인 나라 얘기니까. 감인가? 20명 그 후암동에 숨어 있는 김상욱 열사의 그 은신처를 급습을 한 거예요. 네.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네. 쌍권총을 쏘면서 튀어나갔어요. 김상욱 열사 맨발로. 그 추운 겨울에 눈밭인데 튀어나가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17대 1로 쌍권총을 쏘면서 튀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남산을 뛰어넘어요. 맨발로. 네, 남산을 뛰어넘고 저기 동대문 찍고 왕십리까지 튀어요. 그래 이제 창고에 숨은 거지.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산에서 동대문 왕십리를 뛰면서 그 영화 그대로 묘사한 거예요. 맞아요. 지붕 위를 맨발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총 쏘면서. 영화대로. 영화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일본 순사 20명이 이제 그 장총으로 라이플로 이제 추격을 하고 김상욱 열사는 흥분해서 침까지 튀는데 맨발로 그 겨울에 쌍권총으로 쏘면서 다 쓰러지면서 주연발이에요. 주연발은 영화 캐릭터잖아요. 김상욱 열사는 사실은 불가능하지. 현실적으로. 많이 불가능하죠. 그래가지고 저기 이제 왕십리인가 어딘가 이제 숨어드는 거야 이제요. 근데 일본 그 종로경찰서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20명 가지고는 모자라댔으네. 그래서 그 영화상에서는 별로 안 모였는데 영화상 나레이션만 나오거든요. 네. 실제로 1000명이 모여요. 한 명 잡으려고. 아 진짜요? 1000명이 모여. 1000명이 모여가지고 그 1000명도 다 맞서 싸워요. 쌍권총으로. 근데 영화상으로는 그 발가락에 총을 맞고 엄지발가락을 끊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걸 하루 종일 눈밭에 뛰다 보니까 동상에 걸려요. 동상에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엄지발가락을 끊고 이게 또 마지막에 송강호가 그 어떻게 보면 일제를 복수하기 위한 모티브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제 그 경찰 간부에게 그 엄지발가락을 보내면서 1000대 1로 싸운 거예요. 쌍권총으로. 싸우다가 딱 보니까 마지막 한 발 남은 거예요. 자기도 이제 안 되는 거 알죠. 마지막 한 발. 그 영화에서는 그 송강호 역할을 한 그 황옥이 와가지고 포기하라고. 지금 포기하면 내가 살려주겠다고 했더니 김상욱 열사가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어떻게 쥐새끼들이랑 같이 사냐고. 그 진짜입니까? 그 영화에서는 그랬어요. 영화에서는 저도 그러면서 기억나요. 딱 한 발 남았잖아요. 총에. 자결. 대한 독립 만세. 빵. 자결. 그러니까 실제로 자결했어요. 자결한 거는 맞아요. 역사적으로.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정말 실제로 지붕 위를 타고 다니면서 총 권총 2개로 1000명이랑 싸웠다니까. 영화 같은 아유. 분이었죠. 저는 진짜로. 지금 박희순 배우가 어디 나왔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첫 그래, 장면에 첫 장면 그 부분이에요. 박희순 나왔던 거. 맞아. 아 맞아요. 박휘순이라고 해서 그 개그맨이랑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희순이 네? 기수 친합니다. 예. 아, 예. 죄송합니다. 네. 그렇구나. 아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전에 들을 때마다 과연 내가 저번 지윤 씨처럼 이렇게 몰입할 수 있잖아. 그때 당시에 내가 돌아간다면 나도 만약에 잡혔다? 그럼 나도
불 수 있을 것 같고 밀정도 할 수 있을 것 뭐. 같아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저는 바로 풀었을 것 같아요. 고문하기 전에 잠깐 다 얘기해. 하지마 아파. 아, 고문을 왜 하는데 내가 다 부른데. 쉿! 다 볼게요. 하면서. 괜찮으시겠어요? 없는 것까지 다 적어주고. 악플 괜찮으시겠어요? 아, 그건 내가 수정해 드릴게요. 야가 아니라 임마야가 밀정이야 이거. 너무 웃겨. 근데 너무 어린. 부끄럽지만 우리 일제의 독립운동가들은 그러지 않았던 분들이 더 많고. 근데 뭐 나중에 이제 민주화 운동할 때도 그런 분들이 많죠. 고문을 많이 하니까. 다는 안 나오지만 영화상에서 일단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손가락 이 손톱 사이에 이 꼬챙이 집어넣는 거. 그리고 손톱 뽑아버리는 거. 뽑아버리죠. 손톱 뽑아버리죠. 하나. 이게 상당히 신경이 많대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걸 다 누가 했냐면 그때 우리 얘기했죠. 노덕수리가 이걸 개발 많이 그러니까. 했대요. 노덕술. 노덕수리가. 이거 근데 이건 고문을 그게 아니라 우리 손톱 깎을 때 조금이라도 짧게 깎아가지고 괜찮아요. 아파. 맞아. 핸드폰을 못 찾. 이거 근데 이걸 통째로 다 하나. 그 고통에 만배 안 되겠어요? 얼마나 그리고 아프겠어요? 이게 상상할 수 심리적으로 어차피 다 뽑을 거 알아 얘네들이. 하나 뽑았는데 얼마나 아파. 아직 9개가 남아있어. 어떡해. 못 당해 이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문 방법을 통해서 독립운동가들한테 독립운동 못하게 하거나 또 독립운동가들한테 밀정을 만드는 거예요. 특히 그 종로 그 사건 이후로는 폭탄이나 이런 게 이제 중국에 이런 데서 반입돼서 뭔가 터뜨릴까봐 일본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밀정이 필요한 거고, 고문을 하는 효과는 뭐냐면 뭘 불게 하기보다는 자기 편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써먹으려고 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이 그 폭탄이요. 네. 의열단이 이제 국내로 반입을 해야 되는데 폭탄과 총 반입이 안 돼요. 제조가 안 돼 우리나라에서. 그렇지. 그래서 그 당시에 국제도시였던 상해에서 기차편으로 이제 국내로 반입을 해야 되는데 가서 누가 만들고 누가 반입을 할 건지 송강호, 그러니까 이제 황옥이죠. 황옥의 일본 상사가 황옥을 중국에 보내요. 네. 가가지고 네가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알아봐서 가가지고 이제 만나는 게 이제 김원봉도 만나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것도 맞아요. 역사 사실은. 김원봉은 아니지만 의열단을 만나고 만났겠죠. 맞더라고요. 김원봉을 직접 만나거나 이러진 않았겠죠. 그렇겠죠. 네. 거기서는 만난 걸로 나오지 않아요? 만나가지고 술 만땅 술 먹죠. 만땅 그때 아마 만땅이라고 하는 거 봐봐. 만땅고 됐어. 근데 그때 뭐 영화상으로는 그때 뭔가 설득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영화에서는 영화니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공유 씨가 역할했던 의열단 그 단원과 너무 잘생겼. 의열단이 그렇게 잘생겨도 되냐며. 하여간 그 둘이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이제 황옥이랑 그다음에 공유 씨가 역할을 했던 그 의열단이랑 손을 잡고 이름 까먹었다. 손을 잡고 폭탄과 그 권총을 네. 그 영화상에서는 반입이 안 되는 걸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반입이 돼요. 경성역을 지금 서울역을 통과를 해요. 통과를 해서 경성역 이제 그 반입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옷간에 돈. 이 사람들 왜 이래 이거? 이거 하셨잖아요, 이거. 이게 부처님일 수도 있고 왜? 옷간에. 근데 실제로는 이 옷간에 돈이 들어진 거예요, 생활비가. 그래서 실탄과 폭탄은 있는데 거사 비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황옥, 그러니까 그 송강호가 역할했던 그 일본 경찰이죠. 조선인 출신 일본 경찰이 우리 편인 건 맞아요. 거기까지는. 네.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이제 황옥이 뭐라고 했냐면 이 의열단 보고 이제 경성에 들어온 의열단 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럼 내가 그 거사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겠다. 그래서 그 이 황옥이 그러니까 송강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인 뭐 무슨 김모 판사가 있다고. 판사네. 진짜 판사네. 나랑 친한인데 내가 가서 돈 빌려달라고 하면 돈 빌려줄 것이다. 내가 생활비를 조달하겠다. 이때까지는 의열단이 100% 그때 황옥을 믿었기 때문에 찾아가요. 그 판사 집에. 그 황옥이 내 친구들인데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판사가 알았다고.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내일 오면 주겠다. 네. 이런 말을 해요. 네. 근데 이 의열단은 100% 황옥을 믿었기 때문에 알겠다고. 그럼 내일 오겠다고. 그러니까 내일 와요. 내일 왔는데 뒤에서 오지마! 일본 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이 황옥이 정말 우리 의열단 편이었는가? 아니면 정말 양다리를 걸쳤나? 지금도 논란이 되지 않나요? 지금도 논란이 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모르죠. 뭐 알 수가 없죠. 본인만 알겠죠, 솔직히. 본인은 알겠죠. 근데 뭐 순간에 막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마음은. 근데 항옥은 어차피 일본 경찰이기 때문에 아, 워낙에. 사실은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그 영화에서 기억나겠지만 그 밀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밀고 누가 했더라? 그 잘생긴 사람인데 그 사람도 그 잘생긴 배우 사람. 중에 한 명이 밀고를 합니다. 그 의열단 중에 한 명이 신성록 아니었나? 신성록 씨가 맞죠, 이제 맞죠. 그 밀고 하죠. 잘생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저 사람 이름 뭐라고요? 이거 봐. 뭔가? 백판사야 뭐야? 그래서 그 신성록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첩자가 밀정이 돼 버린 거죠, 사실은. 맞아. 그 사람이 이제 알려주는 거잖아. 음. 그래서 일본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기차에 이 의열단이나 등등이 탔다라는 걸 지금 알고 있었다는 아는구나. 거죠. 근데 이제 의열단 얘기 나온 김에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의열단들이 다 어디서 그 군사훈련을 받았냐면 이게 신흥무관학교라고 있어요. 그것도 나오죠. 거기 나와요. 암살에 나오죠. 그렇죠. 네. 신흥무관학교가 이제 그 이제 독립군을 양성하는 그런 학교였는데 지금의 그 서간도 만주지방에 있는데 누가 만들었냐면